네, 그러면 이제 대표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신 지금 열심히 주식 투자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자신의 실력을 키우고 다음을 준비해야 될 때라고 이제 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일단 대표님은 35년 전에 처음 그 월급 그 3개월치 모아가지고 시작했잖아요. 100만 원. 그때는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셨고 성과는 어떠셨는지 그때는 궁금해요. 그때 제가 그 당시는 이제 신문이죠, 유일하게. 네. 제가 어렸을 적부터 신문 보는 걸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인터넷도 없고 심지어 뭐 이제 집에 TV들이 있었는데 저희 집은 TV도 늦게 이제 왔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라디오 듣고 뭐 이러는데 신문을 그러니까 참 어렸을 때부터 되게 좋아했어요. 네. 그래서 신문을 저는 광고까지도 다 보고 그랬는데 그때 보니까 이제 주식이라는 게 시세판이 신문에 그냥 아무 신문이나 중앙일간제 신문이 이렇게 시세판이 나왔는데 전혀 몰랐죠, 이게. 이게 뭔가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게 그때는 상한선 6%인데 6%인데 야, 이거 뽑기만 잘하면 이게 찍기만 잘하면 이게 돈이 되겠다 싶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운 좋게 또 이 트로이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무역, 건설, 증권, 이제 금융인데 그 당시는 이제 우리나라가 고도 성장기에다가 그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폈던 때죠. 그리고 네. 또 지금 생각해 보니까 1988년도 그 올림픽을 대비해서 그때는 이제 동구권은 이제 참가를 안 하고 서방 쪽만 참가를 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을 개최한다는 게 되게 그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프라를 아마 많이 깔았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을 하니까는. 그러다 보니까 건설주가 좋았겠죠. 또 수출 드라이브 정책이다 보니까 수출주가 좋았겠죠. 그래서 수출주도 액면가 뭐 이런 거 뭐 재무제표 그런 걸 그런 건 개념도 없던 시절이었어요. 네. 그러니까는 신문 딱 펼쳐보고서 그 당시는 이제 분류가 돼 있었거든요. 무역, 도매, 그쪽이 수출이더라고요. 도소매가. 그 중에서 제일 싼 주식을 고른 거예요. 제일 싼 주식. 투자의 원칙이 없으셨네요. 네,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딱 골랐는데 그 기업체 이제 3개월치 그 당시에 뭐 한 30만 원씩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월급이 거의 대부분 이제 뭐 30만 원 정도 했는데 석 달치 월급 받아서 100만 원을 가지고 증권회사 객장에 찾아가는데 그때 증권회사는요 완전히 저기 같아요. 예전에 보니까 경마장 같이 전표들 있잖아요. 네. 끝나고 나서 전표가 그냥 막 뒹굴고 담배 연기가 막 지금처럼 뭐 금연 그런 게 없던 시절이니까 담배 연기가 객장에 뭐 자욱해서 돈 1,000만 원 갖고 젊은 사람이 그 주식하겠다고 해서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고 물어보니까 그 증권사 직원이요 쳐다도 안 봐요. 저쪽 가서 창구 가서 물어보라고. 그래서 이제 주식 계좌를 터서 이제 그 주식을 샀어요. 그때는 전표로 써서 내고 전화로 그나마 주문 내고 막 그랬던 시절인데 그래서 협진양행이에요. 그 회사 이름. 나중에 보니까 우산 만드는 데로. 우산 파는 회사더라고요. 협진양이 맞아요. 양산, 우산. 그런데 그거를 7,400원에 제가 첫 거래를 한 거라 기억이 나는데 7,400원에 이제 100만 원어치를 산 거예요. 네. 그래서 뭐 100만 원어치 해봤자 100몇십 주인가 그랬던 거로 기억이 나는데 아이고 그게 허구한 날 상한가 가는 거예요. 상한가. 시작하자마자. 네. 그 다음날부터 상한가 가는데 6%씩 해서 6%를 내가 19,600원인가 팔았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23,000원 정도까지 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6%씩 해서 허구한 날 그게 가려고 그러면 상한가를 얼만큼 쳐야 돼요, 도대체. 그래서 이제 그게 첫 투자였던 거고, 두 번째 투자는 역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건설주. 네. 그러니까 한보 종합주택이라고 있었거든요. 한보 철강 말고. 네. 한보 종합주택을 샀는데, 이게 토요일도 그때는 오전장이 있었는데, 토요일까지 상한가를 치는 거예요. 야, 나는 이게 돈 벌기가 이렇게 쉬운 게 세상에 있구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주식 투자를 만약에 그때 까먹던가 그랬으면 안 했을 거예요. 이거 위험하고 그래서 주식 투자에 뛰어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전업으로? 아니죠. 그 당시 그러고서 그때는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러면서 뭐 저도
어느 때는 한때는 뭐 월급 받고 뭐 해서 집어넣으면 고스란히 없어지고 그런 경험도 그 공부가 제대로 안 되어 있으니까는. 그러니까 그렇게 한 14년을 주식 투자를 했거든요. 아,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돈을 버셨는데 네. 그러면 네. 그렇게 자신감이 불어났을 거 아니에요. 네. 요즘 주린이들이 그렇잖아요. 작년에 돈 벌어서. 그 자신 못 사도 다 오를 것 같고 그러니까 공격적이 되고. 근데 언제 그게 잘못됐다라는 걸 깨달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때는 이제 이게 돈을 집어넣잖아요. 그래서 이거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 시간이 원체 많으니까는 이제 어쨌든 중간에 한 번은 이제 월급을 받아서 모아가지고 돈을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500만 원인가 뭐 이렇게 집어넣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는 월급도 이제 올라가고 이제 받는 제 급여도 이제 커지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집어넣고 나면 이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돈이 싸그리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아, 계속 하락해서? 예. 그러니까는 이제 그러면서 이 주식 투자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구나. 그거를 이제 터득을 한 거죠. 그게 몇 년도신 거예요? 본격적으로 이제 그 주식 공부를 좀 해야겠다 생각하신 게. 근데 한참 동안 그렇게 해도 있죠. 주식 공부를 제대로 할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료나 이런 게 없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전에 학원을 했었거든요. 학원을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이 낮에 시간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객장에 이렇게 가서 그때는 주식을 보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하면 숨어 있는 고수분들이에요. 저한테 제가 상대적으로 나이가 젊고 그러니까 저를 불러요. 그래가지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보조지표가 뭐. 저 그때 보조지표라는 걸 처음 봤어요. 이게 지금으로 따지면은 최소한 한 25년 정도는 된 것 같은데, 그때는 그러니까 인터넷은 안 됐을 때인데, 그 증권사에 단말기는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단말기로 장이 끝난 다음에, 그 당시는 이제 3시에 장이 끝났으니까, 장이 끝나고서 사람들이 없고 그러면 그 중에 이제 가까우신 분이 그런 거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엘리어트 파동이라는 것도 제가 처음 들었던 거예요. 그때도 뭐 장이 좋을 때도 있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때 이 엘리어트 파동에서 이게 상승 몇 하고 해서 종합주가 지수를 그걸 설명을 해주는데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네. 이제 그러면서 그때 이론적으로 조금 배우고 공부를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서 본격적인 공부는 그리고서 제가 2001년도 이제 우리 나이로 41살 때, 그 다음에 뭐 IT 버블도 있었고, IMF도 있었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 주식 투자가 괜찮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전업 투자한 다음에 공부를 많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2, 3년 정도는 진짜 공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새벽 뭐 한 서너 시까지 거의, 그때는 이제 여건이 좋은 게 인터넷이 있으니까. 그래서 2000년도 이후부터? 네, 2000년도 이후부터 인터넷이 깔리니까는 이제 제 방에서 뭐 식구들 다 자고 이럴 때 진짜 새벽까지 공부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공부한 걸 가지고 요즘에 제가 그러거든요. 요즘에는 그냥 날로 먹는 거지. 그때 한 공부를 가지고 그 다음에 평생 해먹는 거라고 이제 그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간곡히 이제 부탁을 드리는 게 주린이 분들, 뭐 이런 분들은 향후 앞으로 주식 투자를 20년, 30년 하실 분들이고, 심지어는 앞으로는 주식 투자가 평생 해야지 되는 그 부업거리, 재테크 수단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앞으로 특히 이제 젊으신 분들, 20대, 30대 되신 분들은 50년 주식 투자를 하실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거를 운이나 재수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시간이 되실 때마다 여건이 어렵더라도, 그러니까 지금처럼 주식 공부하기가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공부하시고 하시면서 여기에서 살아남는 본인만의 그 노하우 이런 것들을 마련을 하시면 평생 이 주식 투자로 인해서 경제적인 여유도 가지실 수가 있고, 그 기업으로 가는
이 부의 일부분을 이렇게 쇠화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참으로 좋은 주식시장이 좋은 여러분들의 이 투자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운으로 찍으시다가 그렇게 손해 보시다가 처음에는 이제 재미 보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리막길을 걸으셨는데 이제 전업으로 하시면서 이제 보니까 1,000만 원으로 시작해가지고 2년 만에 뭐 1억 2천이 되고 다시 8,200으로 늘고 뭐 그 다음에 뭐 6억 5천 그 다음에 3년 뒤 20억 이상 이렇게 늘어. 그러니까 이게 공부한 결과로 막 자산이 막 불어난 거잖아요. 투자 공부한 것도 있고. 공부도 많이 했지만 그때 장도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운이 같이. 네, 운이 같이. 그러니까 그 당시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IT 버블 있고 2000년도 이럴 때 저게 터졌잖아요. 그 카드 대란. 아, 네, 그렇죠. 카드 대란이 터지면서 시중에서는 제2의 IMF가 온다 그래가지고. 한국 종합주가지수가 500포인트 밑으로 떨어졌어요. 네. 그러면서 그게 회복되는 단계다 보니까는 그 개별주든 시장 중심주든 대형주든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도 대형주 같은 경우는 심지어 10배 가까이 막 올라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기억이 뚜렷한 게 삼성 테크윈이라고 있었는데 지금 하나 테크윈으로 몇 년 전에 매각이 된 주식 같은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경우 2,000원대 있었거든요. 액면가가. 네. 그런데 그게 불과 한 2, 3년 만에 10배씩 올라가더라고요. 그 한화, 그 하나의 주력회사죠. 하나그룹의 주력회사인 하나 같은 경우도 뭐 6,000원 이렇게 했었어요. 액면가로. 그런데 그게 불과 한 2년 뒤에 뭐 몇만 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거, 그 운도 많이 따라준 거죠. 공부한 거하고 운하고 같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가지고 그때 이렇게 이제 급격하게 그 투자금이 늘어나게 되고 수익률도 엄청 좋았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기본 바탕은 공부를 해서 공부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눈앞에 다가온 기회를 잡을 수가 있었던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드리고 싶은 질문이 뭐냐면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셨는지 그리고 그러한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시점에서 효과적으로 우리 주린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지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그래서 일단은 뭐니 해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래도 저는 이제 투자자로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로 성공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행착오를 이제 줄이는 역할을 그렇죠. 해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제가 10년 동안 터득을 한 것을 여러분들은 1년 안에 터득을 할 수도 있죠. 깨달을 수도 있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그래프라고 그러잖아요. 그래프. 이동평균선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뭘 의미를 하냐면 그 주가의 히스토리죠. 히스토리. 다시 말해서 개별주든 종합주가지수든 오르내림이 거기 표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투자하는 회사에 투자하고 싶은 회사에 이 주가가 왜 움직였나 다시 말해서 왜 올라가고 왜 떨어졌나 그 이유를 파악하는 게 주식 공부를 하는데 가장 빨리 배울 수 있는 요령이에요. 그게 그러니까는 저 주식이 우리가 이제 HTS에서 상승률 상위 종목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왜 올라갔는지를 알아두는 게. 그러면 주가가 이런 뉴스가 있을 때, 이런 호작거리가 있을 때 이렇게 올라가는구나. 또는 이럴 때는 이렇게 떨어지는구나. 이제 그런 것부터 공부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다른 건 몰라도 이동평균선 보는 거. 이동평균선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나 아니냐를 나타내는 그 지표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네. 재무제표나 뭐 이런 거를 살피지 않더라도 지금은 시장이 상당히 그래도 많이 그러니까는 개선되어 있다고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는 다시 말해서 뜬금없는 주식들, 실적도 안 좋고 그런 주식들이 터무니없이 많이 올라가 있고 이런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엉터리 재무제표상 마이너스가 많이 이제 위험하고 뭐 이런 경우는
환기 종목이라고 우리가 투자 환기 종목이라고 이렇게 증권거래소에서 표시를 해두잖아요. 또는 이제 4분기 이상 영업 손실이 난다든가 뭐 이런 종목들은 관리 종목으로 넘어가 있고 또 그 이제 분기별로 반기 보고서가 제출이 된다든가 해서 재무제표를 잘 모르더라도 아 이게 영업 손실이 지속되고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을 대충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기본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은 증권회사에서 제공하는데 그런데도 이렇게 이제 무료로 공부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키움증권에서 운영하는 How to Stock이라는 그 사이트가 있는데 이 사이트는 제가 한 10년 가까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 7, 8년? 10년 정도 됐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 제 이름 걸어놓고 그 한국 투자명인이라고 해서 한 10년 넘게 제가 강의해 놓던 거 동영상도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론적인 것들이 아주 자세히 되어 있어요. 그 네. 용어나 뭐 이런 거, 이동평균선 뭐 주식 투자에서 쓰는 용어들 있죠. 그거에 대한 설명 뭐 아무튼 제반 여러 자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팔품, 이 인터넷 발품이 아니네요. 발품이 아니에요. 요즘에는 팔품만 팔으면 그러니까 다 무료로 공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해서 이론적인 기초 지식이 좀 있어야 돼요. 그리고서 잘 모르는 것들, 잘 모르는 용어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이렇게 그 검색해 보면 그거로 관해서 일단 용어들부터 이렇게 좀 알고 그리고서 요즘에는 주식 공부하기 좋은 게 결국에는 그거예요. 세상이 경제적으로 세상의 흐름이 어느 쪽으로 가나 그거를 잘 보시고 제가 이제 시장 중심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다시 말해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뭐 투자자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반도체하고 미래 모빌리티, 미래차 관련 그래서 기아차하고 애플카 관련 뭐 이런 거 국내적으로 이런 쪽하고 그 그린 뉴딜 환경 관련주 바이든 당선 이런 쪽이 유망하다 그러면 이제 그런 거가 시장의 중심 역할을 해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돈이 이쪽으로 가는구나. 그러면 그런 것부터 일단 살피시고 그 컴퓨터로 검색을 해보면 돼요. 쭉. 그러면 뭐 2차 전지나 뭐 이런 쪽에서는 어떤 종목이 좋고 그것도 지금 많이 올라간 것들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스크립을 이렇게 또는 관심 종목에다가 등록을 해놓고 그걸 좀 전에 배운 그래프를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많이 올라간 것들은 말고 이제 또 거기에서 뭐 전업 투자 하시는 분들이나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은 더 심한 공부가 필요하지만 일반 투자자들 분들 또 주린이 이런 분들은 그러면서 이제 공부를 조금씩 특히 자기가 너무 많이 있는 종목을 한꺼번에 배울 필요는 없고 자기가 투자하고 싶은 쪽 관심 갖고 싶은 쪽 그렇죠. 그 섹터에서 그것만 공부를 하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넓혀가는 거죠. 또 다른 섹터, 또 스터디하고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쭉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해오면서 욕심이 금물이거든요. 욕심. 그러니까 욕심이 금물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배우겠다. 내가 뭐 1, 2년 공부해서 주식 투자에 뭐 큰 돈을 벌어보겠다.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차근차근히 그렇지만은 너무 또 길게 잡아놓으면 이 집중이 안 돼요. 재미도 없고. 그러니까 어쨌든 조그만 돈으로 하더라도 수익이 나야지 재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투자하고 싶은 그 종목을 세밀히 천천히 이렇게 공부를 해 나가시면 주식시장은 이게 거짓말을 제가 보기에 가장 공정한 시장이라고 이렇게 물론 이제 그 정보가 빠른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가들이 더 많은 돈을 가져가겠지만은 그래도 일반 투자가들이 공부한 만큼 그래서 옛날부터 나온 말이 있어요.
주식시장에서는 아는 만큼 먹는다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명심하시고 꾸준히 공부해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어떤 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보를 쉽게 아주 예전 같으면 구하기 힘든 고급 정보들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역사상 가장 돈을 벌기 좋은 때이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던데요. 그런데 일반 투자가들은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좋은 정보가 왜 나한테 오느냐고요. 좋은 정보라기보다 그렇게 공부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기회들을 쉽게 접할 수 있으니까 교재들을. 그렇죠. 그거는 너무 좋은 거죠. 옛날에 비하면. 그러니까 제가 전업 투자할 때만 해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어디 물어볼 데도 없어요. 자료도 없고. 그러니까는 지금은 뭐 이론적인 거 무슨 뭐 분석하는 거 또 각 증권사 이 리포터 같은 경우도 저도 유용하게 써먹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뭐 한 달에 건너면 다 얻을 수 있잖아요. 일반 그렇죠. 분들이. 인터넷으로도 뭐 쉽게 인터넷으로도 금방 나와요. 그것도 이제 어떤 분이든지 자기가 받은 그거를 금방 올리더라고요. 블로그에다가. 그러니까 요즘에 올해 같은 경우 작년에 BBIG라고 그랬잖아요. BBIG라 그래서 이제 바이오 배터리, I가 인터넷, 그리고 G가 게임. 그래서 BBIG 7 이런 게 나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VVIG 7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V가 이제 백신이 개발이 되면서 경기가 활성화되면 이제 올라간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V는 백신, 두 번째 V는 이제 밸류, 그리고 세 번은 이니셔티브. 그건 이제 뭐냐면 선도기업. 세계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세계를 선도할 기업. 그게 이제 I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G가 그린, 환경. 그래가지고서 7개 종목을 이제 모증권사에서 이것도 벌써 지난해 12월 말에 1월 초에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주식들이 벌써 많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거기 VVIG에 해당하는 주식들 종목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삼성물산, 기아차.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그 종목 이렇게 잠깐 말씀드리면 삼성그룹의 지주회사니까. 그렇죠. 삼성그룹의 지주회사니까는 그 삼성전자가 많이 올라가면 어쨌든 가치가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삼성물산 또 4분기 실적이 아주 뛰어났던 기아차 같은 경우, 기아차. 그 다음에 이제 SK이노베이션, 그 다음에 이제 세계를 선도하는 기업 중에 하나 I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게 이제 삼성전자, LG전자. LG전자도 우리가 몇 년 전에만 해도 가전만 잘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가전 해봤자 그거 얼마나 돈이 되겠나 싶었는데 의외로 이제 그리고 또 스마트폰은 계속 수천억 원씩 적자였었죠. 그런데 요번에 이제 스마트폰을 정리하겠다 그렇고 이게 자동차 전장 산업의 세계적인 기업이에요. 지금은 LG전자가. 그러다 보니까는 주식 가격이 아주 급등을 했고 지난해 영업 실적도 상당히 좋아졌죠. 그래서 그 뭐 10만 원도 안 되고 지난해까지만 해도 뭐 8만 원, 9만 원 했던 주식 가격이 지금 17만 원까지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그 I에 해당하고 G에 해당하는 게 이제 그 LG화학, 그린에 해당하는 게 LG화학. LG화학만 해도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기업 분할 얘기가 나와가지고 60만 원 초반까지 떨어졌다가 요번에 100만 원을 돌파하고 지금 90만 원대에 안착이 되어 있죠. 그리고 하나가 이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요번에 1조 원 넘는 유상증자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또 알아두셔야 될 게 이 보통 때는 유상증자를 하면은 주가가 떨어져요. 그렇죠. 네, 떨어져서 투자자들한테 많은 손실, 최소한 15%, 20% 이렇게 손실을 입히는데 경기가 좋아질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유상증자를 무조건 받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미국의 테슬라 같은 경우. 그렇죠. 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액면 분할하고 유상증자하고 제가 그걸 작년 여름에 추천을 했던 거거든요. 제 지인들 중에서 미국에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주식이 좋냐고. 제가 그 미국 주식도 좀 잘하는 이유가 제가 그
재작년 11월 달에 그 종편에서 방송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미국 주식 뭐 저도 직접 투자도 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쪽에 그때 그 무조건 테슬라를 사라고 그랬는데 그때 사셨으면 아마 엄청 올라갔어요. 뭐 그렇죠. 말도 못하게. 작년에 7배, 8배 올랐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한 8배 정도는 올라가는데 그 말도 못하게 올랐죠. 그래서 이렇게 유상증자 요번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유상증자를 할 때 싸게 받는 거예요. 그게 장이 좋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을 때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이 주식 투자는 시장 상황이고 개별 종목 상황이 무수히 많이 다양하게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주식 투자가 어렵기도 하고 공부도 어렵기도 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여기에서 그 어려운 장에서 그 헤쳐나가고 자기 자산을 늘릴 수 있는 투자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공부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시장을 급하게 쫓아가려고 하는 것보다 시장을 좀 관찰하면서 그렇죠. 공부하는 기회로 삼는 그런 걸로 삼으시기를 이제 주린이들에게 부탁드리는 거죠.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